며느리란 건 우리 집 사람이지. 내 꿈 채우는 도구가 아니야. 윤정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엘리시움 레지던스 31층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짝! 그 직후 들려온 것은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였죠. 오후 6시 고급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한미숙은 반찬통을 든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48살의 단정한 외모, 평범한 차림새의 미숙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딸을 찾아온 것뿐이었는데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내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지시질이야? 교사면 뭐 대단해? 이번엔 시어머니 윤정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남의 집 애나 가르쳐.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소연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성급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복도 한편으로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봤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럼 당장 그 학교 그만둘 거야? 윤정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의사로 바쁘게 사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선생질이야?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 2달 동안 소연은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딸의 마른 얼굴과 초점 없는 눈빛이 보였죠. 엄마 괜찮아. 적응하고 있어. 소연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밥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친 후 다시 저녁 준비와 설거지를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때 복도 끝에서 경비원 최성배가 나타났습니다. 65세의 성배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미숙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또 시끄럽네요. 성배의 작은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복도 CCTV는 잘 작동하고 있나요? 아, 네. 물론이죠. 요즘은 화질도 좋아서 소리까지 다 잡힙니다. 성배는 의미심장하게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반찬통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방금 도착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을 연 윤정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 사돈. 언제 오셨어요? 미숙은 정자의 인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급스러운 외모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났죠. 방금 도착했어요. 소연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연이 보였습니다. 딸의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요. 미숙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뒀어. 고마워요, 엄마. 소연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 박동규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60세의 동규는 중견기업 부회장답게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미숙을 대하는 태도는 건성이었어요. 아, 오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치레 정도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와서 폐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숙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인데요. 정자가 겉으로는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사위 박지훈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30살의 지훈은 수련의 시절을 막 끝내고 전문의가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또 반찬 가져오셨어요? 지훈이가 워낙 바쁜 것 같아서 소연이 혼자 다 하기엔 힘들 것 같고 미숙의 말에 정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돈,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연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지우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동규는 신문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때와는 다르긴 하죠.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받는 모욕을 지켜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 모시는 것도 싫어하고 집안일도 대충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은 또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지. 정자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숙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게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미숙은 다시 사위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든 것이 반찬통이 아니었어요.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어머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어주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소연이 식탁에서 숙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알림장과 시험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소연아, 아직도 일하고 있어? 네, 엄마. 내일까지 끝내야 해서요. 소연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뺨을 맞은 자리는 아직도 약간 붉은 기가 남아 있었어요. 정자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사실 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소연이 언제까지 그 학교 다닐 생각인가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전문의가 됐는데 며느리가 계속 밖에서 일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미숙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교사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요. 꿈이요? 정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때 안방에서 동규가 나왔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여보, 며느리 직장 문제 말이에요.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정자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가정은 여자가 책임지는 거죠. 회사야 대체할 사람이 많지만 집안은 며느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동규의 말에 소연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소연의 눈에서 절망감이 스며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교사 자격증 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고 임용고시도 2번이나 봤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정자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 정도는 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죠. 정자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두꺼운 바인더를 들고 나왔어요. 사돈, 이거 보세요. 바인더 표지에는 며느리 생활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 집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에요. 총 50가지 항목이 있죠. 정자가 바인더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시부모님 아침 인사, 일주일 식단 계획서 작성, 가계부 정리.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 정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장 관련 규정도 있어요. 정자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이내 퇴사, 손주 계획 연간 보고서, 제출, 시댁 행사 참석 의무. 소연이 얼굴을 들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정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선생질은 그만둬. 정자의 말에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애는 누가 보니? 아직 애도 없으면서 무슨 선생 노릇이야. 미숙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사돈, 이 매뉴얼 언제 만드신 건가요?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뒀죠. 우리 집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미숙은 바인더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회사의 인사규정 같은 체계적인 구성이었어요. 심지어 위반 시 제재 조치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참 체계적이시네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연이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의견이요? 며느리가 무슨 의견이 있어요? 정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 말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문제예요. 옛날 며느리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미숙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때 지훈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오셨네요.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지훈아, 잠깐 이리 와봐. 정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직장 문제로 장모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 지우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건 뭐가 그건이야? 너도 소연이가 계속 일하는 게 좋아? 지훈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훈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미숙이 조용히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소연아, 괜찮아. 하지만 미숙의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있었어요. 어머님, 매뉴얼 잠깐만 더 볼 수 있을까요? 미숙이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며느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네요. 미숙은 바인더를 천천히 넘겨가며 읽었어요. 각 항목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평가 기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직원을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같았죠. 정말 세심하게 만드셨네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하면 소연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겠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며느리 도리를 다하는 게 우선이죠. 정자의 답변에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내일 다시 올게. 엄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딸의 귀에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뭔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연은 엄마의 말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음성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미숙이 현관으로 향할 때 정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사돈, 소연이 좀 단단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너무 버릇이 없어졌어요. 미숙은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해 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정자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소연의 방문 앞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아, 괜찮니?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소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조금만 참고 그만두면 어때? 우리도 편해지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내일 아침에 갈게. 그때까지만 버텨. 다음 날 새벽 6시 미숙은 사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재킷에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눈은 밤새 울어서 부어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어서 나와. 엄마랑 잠깐 나가자. 지금요?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은 엄마가 할게. 너는 나와. 미숙의 목소리에는 유난히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요? 너 정말 교사 그만둘 거야? 소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훈이는 뭐라고 해? 지훈이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미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사표를 쓸까 말까 고민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주 안에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미숙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는 정말 뭘 원해? 저는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이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경비원 최성배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인. 성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잠깐 시간 되시나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경비실로 들어가자 성배가 찻잔을 내놨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성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제 저녁에도 31층에서 소리가 많이 났어요. 복도까지 다 들렸거든요. 성배가 소연을 살짝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간 저장됩니다. 필요하시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질문의 의도를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비실을 나와서 아파트 정원을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엄마, CCTV가 왜 필요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나야. 응,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소연은 작은아버지 한정우와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시움 레지던스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좀 알아봐줘. 그리고 경비반장도. 미숙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어요. 뭔가 일처리를 하는 톤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박 부회장 회사 재무 상황도 한번 봐줘. 박동규, MK산업 부회장. 전화를 끄는 미숙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엄마 믿어? 당연히 믿어요, 엄마. 그럼 이번 주말까지만 참아. 어머님이 사표 쓰라고 해도 일단 미루고. 소연은 엄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 다정한 엄마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엄마가 뭘 하려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엄마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야. 응, 고마워.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소연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박동규 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많이 받았구나. 그것도 라온 파트너스에서. 미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라온 파트너스요? 그게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친구 회사야. 미숙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은 엄마에게서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숙이 말했어요. 소연아,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뭔가 행사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님 친구분들 초대해서 브런치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날이 좋겠네. 미숙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의미를 소연은 알 수 없었어요. 31층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침밥 준비는 누가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늦었네요.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달랐어요. 사돈, 소연이랑 잠깐 산책했어요. 아침 공기도 쐴 겸.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예전보다 당당했습니다. 산책이요? 며느리가 언제부터 산책할 시간이 있었어요? 정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미숙이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 사람은 숨 쉴 시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에 정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연은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의 엄마라면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학대한다는 뜻인가요? 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소연이도 사람이니까 적당한 휴식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자와 미숙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결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소연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빛에는 뭔가 확신에 찬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소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소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자가 봉투를 밀어줬습니다.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제목을 보자마자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퇴직서, 사직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이번 주 안에 학교에 제출해.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돈 버는 며느리는 미친 며느리야. 우리 집 격이 떨어져. 정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가 시부모보다 바쁘다고.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사직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뭐가 저는이야? 정자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무슨 꿈이 그렇게 중요해? 이때 지훈이 병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 지훈아. 잘 왔네. 소연이한테 사직서 줬어. 지훈이 서류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뭐가 좀이야? 내 아내잖아. 내가 결정해. 지훈은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일단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소연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이에요? 소연아, 나도 힘들어. 병원 일도 바쁘고 집에서까지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지훈의 말에 소연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정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 현명해. 소연아, 이제 알겠지? 서명하고 내일 학교에 내. 소연이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써지지 않았거든요. 왜 안 써? 빨리 서명해. 정자가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나갈게요. 소연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미숙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소연아, 사돈 계시지? 거실로 들어온 미숙을 보자 정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사돈,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사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숙은 식탁 위에 사직서를 보았습니다. 소연이 펜을 꽉 쥐고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아, 소연이 직장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제 그만 철들 때가 됐거든요. 정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사직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돈이 직접 준비하셨나요? 네.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 몫이잖아요. 미숙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저도 사돈께 드릴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한테요? 정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미숙이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MK산업 관련 서류입니다. MK산업이요? 그게 뭔데요? 아버님 회사 아닌가요? 부회장으로 계시는. 미숙의 말에 동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회사 운전자금 대출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미숙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업무적인 톤이었거든요. 동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운전자금 대출이요? 그걸 왜 장모님이? 라온 파트너스에서 대출 받으신 거 맞죠? 그 이름을 들은 동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라온 파트너스요? 네, 저희 회사입니다. 미숙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라온 파트너스 대표이사 한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와 동규, 지훈 모두 미숙을 다시 바라봤어요. 소연도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대표이사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숙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이 아파트 운영회사 지분 현황입니다. 저희가 62% 보유하고 있어요. 동규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정말로 라온 파트너스가 엘리시움 레지던스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미숙이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 연구기금 지원 내역입니다. 한미숙 재단에서 2년간 지원해 드렸거든요. 지훈이 그 서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의 연구비가 장모 재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정말. 네, 모두 사실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주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사업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가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미숙이 소연의 손에서 펜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사직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어머님, 제 딸은 사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딸이 적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네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집안일에 간섭해요.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복도 CCTV 영상 사본입니다. 소연이 뺨 맞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에 정자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돈, 내일 오후 2시에 아파트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만나요. 관리사무소장과 경비반장, 그리고 제 법무팀도 참석합니다. 미숙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무팀이요? 동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도 검토해 봐야겠고요. 미숙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소연아, 엄마랑 집에 가자. 네, 엄마. 현관으로 향하면서 미숙이 돌아봤습니다. 참 사돈.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지훈 씨와 평등한 동반자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문이 닫히자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동규는 멍하니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말 오전 10시 정자는 거실을 부산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이웃 부부들을 초대해서 브런치 모임을 갖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평소 자랑하고 싶었던 며느리 자랑을 할 기회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보, 정말 오늘 모임해야 해요? 동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미숙이 던진 폭탄 선언 때문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취소하면 더 이상해 보일 거 아니에요. 정자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소연은 부엌에서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아직도 꿈인 것 같았어요. 평생 평범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큰 회사 대표였다니. 소연아, 빨리 해. 손님들 곧 온다고. 정자가 부엌으로 와서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위압적이지는 않았어요.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의 친구 박영희와 최순자, 그리고 같은 층에 사는 부부 두 팀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자야, 오늘 며느리 자랑한다며? 교사라고 했지? 박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일 안 한다고 했잖아. 부러워. 정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그런데 요즘 교직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곧 그만둘 거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브런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정자야, 너는 참 운이 좋다. 며느리가 순종적이잖아.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맨날 자기 주장만 해서 큰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너무 버릇없어. 옆집 부인이 거들었어요. 시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자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주도했을 텐데 지금은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정자야, 너는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해? 비법 좀 알려줘. 박영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자가 대답하려던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연이 문을 열러 갔는데 곧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미숙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돈, 손님들 계시는 줄 몰랐네요. 미숙이 거실로 들어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미숙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머, 이분이 소연 씨 어머니시구나. 박영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숙이 우아하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정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님. 함께 드시죠. 정자가 어색하게 권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있다 갈게요. 사실 사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의 목소리가 경직되었습니다. 미숙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제 말씀드린 라운지 모임권입니다. 손님들이 의아해했어요. 라운지 모임이요?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정자가 급하게 말렸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족 문제로 조금 대화가 필요해서요. 오늘 오후에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때 최순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가족 문제요? 무슨 일인지 말해도 되잖아요. 우리끼리인데. 미숙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소연이가 시댁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거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힘들다는 게 어떤? 박영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은 적도 있고 직장 그만두라는 압박도 받고 있고요. 맞았다고요? 손님들이 술렁였어요. 정자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미숙 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해받아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미숙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어머님께 뺨 맞은 거 맞지? 소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정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자야, 설마 정말. 최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교육 차원에서 정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숙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손주 못 낳을 거면 조용히 사라지라고도 하셨죠? 그 말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정자야. 그런 말까지 했어? 박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정자가 손님들을 돌려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이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라운지에서 공식 사과를 받기로 했어요. 관리사무소와 법무팀도 참석합니다. 법무팀이요? 옆집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미숙의 말에 손님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자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동네에서 모범적인 시어머니로 통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자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너무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나자 거실에는 정자와 동규, 지훈, 소연만 남았어요. 정자는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미숙이 소연에게 다가갔어요. 소연아, 짐 싸자.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내. 엄마, 더 이상 이런 모욕은 받지 마. 내가 지켜줄게.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법적 조치까지 하실 건가요? 그건 어머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미숙은 소연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날 밤 10시 소연은 엄마 집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였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소연아, 차 한잔 할래? 미숙이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엄마. 힘들었지? 미숙이 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지내고 싶었어.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 딸이 맞는 걸 볼 수는 없어서. 미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그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 이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볼까? 미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소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요. 전화 너머로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며느리한테 당장 돌아오라고 해. 소연아, 엄마가 당장 돌아오라고 하셔. 소연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뒷바라지용 며느리도 아니고요. 소연아,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미숙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딸이 떨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연아, 충분해. 끊어. 지훈 씨, 내일 오후 2시에 라운지에서 봐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해요. 소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사위 집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정자와 동규, 지훈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큰일 났어. 동규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라운 파트너스라니. 왜 진작 모르고 있었지? 그 여자가 일부러 숨긴 거야. 정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인 척하면서.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회사 대출금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꽤 많긴 해.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얼마나요? 50억 정도. 동규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내 연구비도 장모재단에서 나온 거였어? 그건 나도 몰랐어. 한미숙 재단인 줄 몰랐다고. 정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보? 내가 먼저 사과하는 척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야지. 정자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어요. 어차피 우리가 의리된 상황이잖아. 하지만 동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상대방이 만만하지 않아. 다음 날 오전 미숙은 일찍 일어나서 소연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오늘 오후가 중요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엄마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정말 법적 조치까지 하실 거예요? 그건 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고 약속하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고.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지훈 씨가 결정할 문제야. 아내 편에 설 건지, 부모 편에 설 건지. 오후 1시 미숙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소연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당당하게 행동해. 네, 엄마. 라운지로 가는 길에 소연이 물었어요. 엄마, 라운 파트너스는 정말 큰 회사예요? 꽤 크지. 부동산 투자 회사거든. 여러 건물과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어. 그럼 엄마는 정말 부자세요? 미숙이 웃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해. 라운지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장 김태성과 경비반장 최성배, 그리고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태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연은 엄마가 받는 대우를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넸어요. 오늘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겠습니다. 2시 정각 정자와 동규, 지훈이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세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정자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숙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진중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자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지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소연은 엄마 옆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팀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라운지 분위기가 한순간에 엄숙해졌어요. 정자는 소파 끝에 움츠러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동규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윤정자 씨께서 며느리 김소연 씨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관한 건입니다. 신체적 폭력이라니 그건 너무. 정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시만요. 증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반장 최성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정자가 소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소리까지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란 건 우리 집 사람이지 내 꿈 채우는 도구가 아니야. 어짝? 영상 속 정자의 목소리와 함께 뺨 때리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내가 실제로 맞는 장면을 보니 충격이 컸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욕적 발언들입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금쪽 같은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해. 선생질은 그만둬. 손주 못 낳을 거면 조용히 사라져.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관리사무소장 김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소음 신고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동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가정 내 문제가 좀 있었을 뿐입니다. 가정 내 문제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다음은 강제 퇴직 압박에 관한 사안입니다. 책상 위에 찢어진 사직서, 조각들이 놓였습니다. 이건 윤정자 씨가 김소연 씨에게 강제로 작성하라고 한 사직서입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교육 차원에서 한 일이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아서 교육이라고 하시지만 법적으로는 폭행과 협박에 해당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정자는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이때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어요.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님 편만 들었어. 소연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진실한 후회가 보였어요. 당신,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아내 편에 설게. 지훈의 말에 정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소연이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가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윤정자 씨와 박동규 씨의 공개 사과문 작성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둘째, 김소연 씨의 직장 및 경력 보장과 부부 독립 거주 확약. 셋째, 박지훈 씨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배우자 상담 동행. 조건들이 하나씩 읽어질 때마다 정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어요. 아파트 입주민 윤리위원회 제소, 폭행 및 모욕죄 고소, 그리고 미숙이 조용히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MK산업대출금 조기 회수 요구도 검토하겠습니다. 동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표님, 그건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더 이상 피해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머님? 동규가 놀라며 아내를 봤어요. 달리 방법이 있어? 우리가 완전히 밀린 상황이잖아. 정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공식 사과부터 받겠습니다. 정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나서 소연 앞에 섰어요. 라운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소연 씨, 아니 소연아.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뺨을 때린 것도,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직장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요. 정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과였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소연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겠어요. 정자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동규도 일어나서 사과했어요. 저도 아내 편만 들고 며느리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약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자와 동규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지훈도 교육 이수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미숙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연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돼.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시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어머님, 저도 열심히 하겠어요. 하지만 존중받으면서 하고 싶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운지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지훈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번에는 제대로. 당신이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바뀔게. 아니, 바뀌어야지.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지훈의 눈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미숙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장모님. 약속드립니다. 정자가 조용히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아니,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냥 소연이 엄마예요. 앞으로 딸 잘 부탁드려요. 그날 오후 엘리시움 레지던스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입주민 윤리 강령 개정,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및 모욕 금지. 경비원 최성배가 그 공지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라운지 한편에는 찢어진 며느리 매뉴얼 바인더가 분리수거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배가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종이류죠? 그 말에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에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분위기가 마침내 거쳐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소연과 지우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라온 파트너스에서 신혼부부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 덕분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지훈이 거실 소파를 놓으며 물었어요. 좋아요.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소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약속대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고 부부 상담도 함께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상담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말만 듣고 정작 내 마음은 몰랐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소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이야기 많이 해요. 한편 시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며느리 매뉴얼을 버린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소연이한테 안부 전화라도 해볼까? 정자가 동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럴까?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지. 예전처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안부만. 정자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자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야. 어머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새 집은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괜찮아요, 어머님. 지훈이랑 잘 꾸며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 그리고 학교 일은 어때?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소연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 정자의 말에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응원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숙이 새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소연이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소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훈도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 지훈아.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소연아? 정말 좋아요, 엄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미숙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딸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지훈 씨는 어때요? 상담 잘 받고 있어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훈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미숙은 사위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회사 일은 어떠세요? 바쁘시죠? 소연이 물었어요. 요즘은 좀 여유가 있어. 좋은 직원들이 많아서 위임할 수 있거든.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훈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소연님 택배입니다. 저 주문한 거 없는데. 소연이 의아해하며 택배를 받았어요. 보내는 사람은 윤정자였습니다. 소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화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자 정자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소연아, 새집 이사 축하해. 이 화분은 행복의 나무라고 불리는 행복나무야. 너희 집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어머니 올림.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숙도 편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어머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네. 네, 요즘 전화도 자주 주시고 간섭도 안 하세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어요. 미숙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지훈이 사온 케이크까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내 딸이야. 당연한 거지. 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지훈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했고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소연이 잘 지켜드릴게요. 지훈 씨가 변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돼요. 부부는 서로 지켜주는 거니까. 식사 후 미숙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볼게. 너희들만의 시간을 가져. 엄마,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신혼부부가 엄마랑 뭐하니? 나는 이만 가서 내일 할 거야. 현관에서 미숙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소연아, 기억해. 가정은 누가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곳이야. 네, 엄마. 잊지 않을게요. 미숙이 집을 나서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네. 한 달 더 지난 어느 일요일 엘리시움 레지던스 라운지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소연과 지훈, 정자와 동규, 그리고 미숙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예전의 거창한 브런치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소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잡채야. 정자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동규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연 씨,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축하해요. 감사해요, 아버님. 소연은 최근 우수교사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와이프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이 모두 소연이를 좋아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데. 정자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미숙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장모님 덕분입니다. 동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식사 후 라운지 테라스에서 모두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아파트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소연이 미숙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게 엄마가 원했던 거야. 정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돈. 네, 사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바꿔주셔서. 정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바뀐 거죠. 그날 오후 라운지 게시판에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어요. 엘리시움 레지던스 가족 화합 프로그램 운영 안내. 경비원 최성배가 그 공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 저녁 무렵 소연과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정자가 보낸 행복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소연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가정을 이룬 것 같아.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소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가정은 누가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곳이야. 이제 소연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행복나무의 새 잎이 또 하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참아야 할 것도 없었거든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